동양을 넘어서서 서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버드 대학교 혹시 출신 계세요? 하버드 대학교라는 대학교에는 인기 강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행복 경제학, 하나는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정치 철학. 이 두 개의 강좌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행복 경제학은 뭐냐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연구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죠? 순자산 10억까지는 돈과 행복이 같이 올라가요. 돈이 1억이 있으면 행복도 1억만큼 올라가고요. 2억이면 2억만큼 올라가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행복 그래프가 옆으로 수평을 이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넘으면 꺾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이미 연구가 종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답은 뭐죠? 10억을 빨리 벌어야 돼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10억을 벌면 그 10억이라는 게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돈이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돈이 행복을 준다는 말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어버려야 돼, 10억까지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행복 경제, 요즘 그래서 어디로 연구 방향이 바뀌었냐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으냐, 무엇에 쓰는 게 좋으냐, 누구하고 쓰는 게 좋으냐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좌는 원체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 딱 하면 3분 만에 종료되고요.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이 글이 이분이 샌들 교수고 이 앞에 있는 구름대 같은 애들이 다 누구냐면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에요. 다 천재들이죠. 저기서 샌들 교수가 했던 강의를 제가 한 토막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라는 것은 곧 뭐예요?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룰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법과 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샌들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고속으로 운행되는 기관차의 기관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당황되죠. 그래서 앞을 봤더니 앞에 철길이 두 갈래길로 나눠지는데 직진을 하니까 거기에 선로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이 5명이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봤더니 선로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사람 쪽으로. 이유는 희생을 최소화한다. 그죠? 손실 최소화. 그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하버드대학교 학생들도 99%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고로 선생님의 수준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유학을 검토해 보세요. 샌들 교수가 이렇게 묻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최소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이야기는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굳이 선택을 하라면? 그렇다니 말이죠. 그 반응도 똑같아요. 근데 샌들 교수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내가 몸이 찌뿌둥했다. 건강검진 받으려고 병원을 갔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다. 이유인즉슨 그 병원에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환자 5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장기 이식을 안 해줘서 5명이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 원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서칭하더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따, 고새끼 실하게 생겼다. 그리고 모종의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저보고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아, 그래요? 누우세요. 누우세요. 누웠는데 마취제 놓고 제 장기를 다 떼버렸어요. 그래 5명이 붙여줬어요. 5명이 살고 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입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요 반응도 하버드대학교하고 똑같아요. 틀림없이 생기면 하버드대학교 수준이 같은 천재이세요.
샌드로 교수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래도 애들이 원체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정치 철학과 교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니네들 처음에 뭐라 그랬니? 다수의 이익이 되면 소수가 희생되어도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지. 근데 방금은 안 된다고 그랬지. 니네들은 무엇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니?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논리로 사는 거 아니야, 니네들? 툭하면 다수결, 툭하면 손들어봐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수는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 그것이 니네들이 생각하는 정의잖아. 근데 방금 네가 뭐라 그랬냐? 안 된다 그랬잖아. 방금 네가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알겠어? 네 양심에 반하지 않아야 돼. 다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소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야. 니네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름대로 사회의 지배자가 될 거야. 지배자가 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이걸 잊지 마.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소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거 정의 아니야. 알겠지? 요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 철학과 교수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안전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나라 철도 기관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철도 기관사들, 실제로 기차 운전하는 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 양반은 질문이거나 말거나 대답이나 해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저 상황이 되면 직진이 원칙입니다. 직진이 원칙입니다. 앞에 5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5만 명이 있든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직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이분이 말씀하셨죠. 갑자기 좌회전을 틀면 차가 탈선합니다. 내가 태운 손님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를 하더라도 그 지역 교통을 이때 마비시켜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수도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 상황이 되면 앞에 5,000명이 있어도 그냥 직진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으세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있냐고. 이걸 지금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그걸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사가 바뀌고 리더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거 말고 어떤 놈이 해도 그냥 똑같은 거 그걸 우리는 원칙이라고 해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건 원칙이 없는 거죠. 이해되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일본 도쿄전력. 도쿄전력은 어떤 민자회사입니다. 국가 회사가 아니죠. 여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냉각 순환 펌프를 때려요. 냉각수가 순환이 안 돼요. 동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실무자가 도쿄전력 사장에게 보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사장이 큰일 났습니다. 냉각수가 돌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 동력 빨리 끌어다가 바닷물이라도 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폭발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새끼 돌았어? 이 원대는 네 거야, 이 새끼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한 기에 5조야, 이 새끼야. 기계에다가 바닷물을 붓는다고? 이 새끼 제정신이야? 기계에다 바닷물 부으면 소금물을 붓는 건데, 그럼 내 기계 다 부서지는데. 네 거야? 다른 방법 빨리 찾아와. 30시간을 갈등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뭘 봤죠? 텔레비전에 폭발하는 것부터 봤어요. 폭발하니까 이제 방사능이 누출되죠? 접근 금지죠? 속수무책됐죠. 아시겠지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술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정치인이 해결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거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기술자는 뒤로 빠져. 이거 어차피 새끼들 답도 없잖아. 빠져 뒤로.
야, 언론 차단해. 그리고 대국민 방송 계속 내보내. 방사능 수치 괜찮다 그래. 적당히 견딜 만한 수치라 그래. 그리고 헬기 띄워. 헬기로 물 퍼다가 계속 뿌려. 쇼라도 해야지. 야, 국민들한테 안심하시라고 계속 내보내 방송.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저희들 지구서 개판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뭐예요? 실무자가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마지막 의사결정권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를 따진다. 아까 5명이 있느냐 1명이 있느냐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따져서 1명이 희생되는 게 낫겠다고 핸들을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더 가관은 뭔지 아십니까? 한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이 내 친구야. 우리 동문이야. 방향 다시 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원칙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일이 한비자가 하는 이야기나 서양에서 하는 이야기나 결과적으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원칙을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합의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속버스 버스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5만 원씩 더 내겠다고 하는 것에 컨센서스를 합의해 주셨듯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놓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 자, 한비자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안전하고 여건이 들을만 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도 계획 세우시죠? 아마 바쁘실 거예요, 그거 세우신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니까 작년에 세운 올해의 계획이 초과 달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초과 달성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상 줍니까? 그죠? 뭐 주죠? 뭐 승진을 시켜주든 인센티브라도 줄 거 아니에요? 한비자에게 물어봤어요. 한비자에게. 계획을 초과 달성한 신하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한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획을 초과 달성한 신하를 끌어내 주게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그래서 왜요? 이랬어요, 왜요? 상을 줘야지, 왜 죽입니까?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자기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계획을, 성과를 기본 100 정도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말에 계획을 90으로 잡아요. 그리고 주머니 손 놓고 실실 놀아요. 그래서 100은 해요. 그리고 초과 달성했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다. 끌어내 주게라. 자,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이 드실 텐데, 잘 보세요. 안전관리, 성과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전에 대한 성과관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 성과를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퍼 값이에요. 포먼스의 퍼 값. 메타 퍼세크 할 때 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말해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모습, 그것의 퍼 값을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걸 성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나누기를 한다는 말은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 KPI라고 그러는데 분명한 KPI가 있냐죠. 내가 보통 다른 회사 가보면 안전관리, 성과관리 이렇게 합니다. 안전에 대한 성과관리. 부서별로 제해율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제해율이 0.0이면 점수를 높게 주고 제해율이 0.5면 점수를 낮게 줘요. 근데 이 부서는 0.0이에요. 저 부서는 0.5예요. 제해율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점수를 높게 받고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서는 부서 직원이 20명이에요. 저 부서는 부서 직원 200명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성과관리, 성과 측정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안전에 대한 성과는
측정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과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낮게 달성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실제로 어떤 KPI를 써가지고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안전관리는 결과값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과정값을 가지고 평가해라. 과정값. 과정값이 뭐죠? 네. 위험요인을 얼마나 도출했는가. 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시켰는가. 위험성 평가를 얼마나 진행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정값으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어떠셨어요? 계획을 초과 달성해도 처벌한다. 이거요, 공공기관에 가면 가만입니다. 우리 사기업은 이렇지 않겠지만, 공공기관에 다 인센티브 있고 성과급 잔치 하잖아요. 연말에 내가 100원 할 수 있는데 다 80으로 잡아요. 그냥 실실로라도 100원 다 채워요. 그러니까 200% 초과 달성했다고 성과급 다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죠. 우리 연말에 저도 이 전체 회사의 계획을 이렇게 총괄해 본 적도 있는데 부서마다 계획이라고 잡아서 올라오면 그게 제대로 측정된 계획인지 평가하세요? 제 기억에는 그거 취합하기도 바빠요. 그게 뭐 50이라고 써놓으면 50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50을 하겠다고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